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보이지 않는 어떤 규칙들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은요, 바로 그 비밀스러운 설계도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진짜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그런 미스터리잖아요. 어제 봤던 비행기 표 가격이 오늘 보니까 훅 올라가 있고, 막상 타보니까 옆자리 사람은 나보다 훨씬 싸게, 아니면 훨씬 비싸게 표를 샀다는 걸 알게 되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바로 이 문장이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가격은 좌석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좌석에 앉는 사람을 보고 매겨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공사가 그냥 서비스가 좀 다르다고 가격을 다르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승객들을 딱딱 분류해서 이 사람은 돈을 더 낼 의향이 있겠구나 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찾아내려는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요. 이 모든 수수께끼를 한 방에 풀어줄 아주 강력한 개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메커니즘 디자인, 우리말로는 메커니즘 설계라고 하는데요. 이걸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주어진 게임에서 어떻게 이길까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딱 나오도록 게임의 판 자체를 짜는 거죠. 말 그대로 선택의 설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메커니즘 디자인이 왜 필요하냐?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사실 간단해요. 한쪽은 아는데 다른 한쪽은 모르는 상황. 딱 그거예요. 예를 들어 항공사는 우리가 얼마나 급한지 모르고 우리는 또 항공사의 원가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바로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게임 이론이랑은 뭐가 다르냐? 핵심이 바로 이럽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게임 이론은 이미 짜여진 판 위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까? 최선의 수를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메커니즘 디자인은 정반대예요. 우리가 원하는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거꾸로 판 자체를 설계하는 일종의 역공학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럼 설계자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스스로 진실을 말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사람들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쵸? 이 질문에 대한 정말 완벽한 답이 바로 이 고전적인 이야기, 솔로몬의 재판에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누가 진짜 엄마인지 당연히 몰랐죠. 하지만 정말 기가 막힌 규칙을 하나 제시합니다. 아기를 반으로 나누어라. 이 무시무시한 규칙 앞에서 가짜 엄마는 침묵했지만 진짜 엄마는 아기를 살리기 위해 자기 권리를 포기하잖아요. 스스로 내가 진짜 엄마다라는 걸 드러내게 된 거죠. 이게 바로 메커니즘 디자인의 비밀병기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바로 유인 양립성이라는 건데요. 좀 어려운 말 같지만 결국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한테 제일 이득이네? 라고 생각하게끔 판을 짜는 거예요. 정직함이 최선의 전략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강력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현실의 문제들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적용될까요? 네, 다시 비행기 이야기로 돌아와 보죠. 항공사는 대체 어떻게 승객들의 마음속을 그 지갑 사정을 정확히 알아내는 걸까요? 항공사 입장에서는요, 승객이 크게 두 부류로 보입니다. 한쪽은 출장객, 일정이 급하고 빡빡하고 무엇보다 회사 돈으로 결제하니까 가격에 좀 덜 민감하죠. 반면에 다른 한쪽은 관광객, 시간은 여유롭고 자기 돈을 쓰니까 가격에 아주 민감합니다. 항공사는 이 둘을 어떻게든 구분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항공사는 이걸 어떻게 구분할까요? 혹시 출장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지 않죠. 대신 규칙을 설계합니다. 예를 들면 비싼 표는 일정 변경이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싼 표는 안 돼요. 그리고 주말을 꼭 끼워서 다녀와야 합니다. 이런 규칙을 딱 제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출장객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표를 살 수밖에 없고 관광객은 기꺼이 제약이 있는 싼 표를 선택하겠죠. 결국 승객들이 스스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만드는 정말 완벽한 설계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런 설계가 꼭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만 쓰이는 건 아닙니다. 사회 전체에 이로운, 그러니까 공공재를 만드는 데에도 아주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을에 다리를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 문제가 하나 있죠.
다들 비용은 덜 내고 싶으니까 저는 뭐 달이 별로 필요 없는데요? 하고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좀 복잡해 보이는 표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각자 이 다리가 자기한테 얼마나 가치 있는지 솔직하게 말하는 게 가장 이득이 되도록 보상 체계를 설계하는 거죠. 정직함이 말 그대로 최선의 전략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확 넓혀볼까요? 사실 이 메커니즘 디자인이라는 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우리 삶 거의 모든 곳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온라인 세상은 어떨까요? 우리가 거의 매일 보는 구글 광고가 정말 대표적인 예입니다. 구글은 광고주들이 자기 광고에 매기는 진짜 가치를 솔직하게 드러내도록 경매 시스템을 아주 정교하게 설계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죠. 스케일을 더 키워볼까요? 지구 전체의 문제를 푸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탄소 배출권 시장이 바로 그런 예죠. 이건 오염에 효율적으로 가격을 매기기 위해서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하나의 거대한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직접 겪어보셨을 대학 입시 제도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정말로 가고 싶은 대학이 어딘지 솔직하게 지원하도록 유도해서 학생과 대학 모두에게 최선의 짝을 찾아주려는 아주 정교한 설계인 셈이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 세상은 그냥 저절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부분은 사실 누군가에 의해 아주 세심하게 설계된 하나의 거대한 게임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온라인 쇼핑을 하고 심지어 데이팅 앱을 쓰는 그 모든 순간까지 여러분의 모든 선택 뒤에 숨어 있는 그 게임의 규칙은 과연 누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설계한 걸까요? 이 질문을 품는 순간 아마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